제4포인트 상업장부에 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상업장부에 관한 내용들은 2022년도에 출제가 됐고요. 13년도에는 물적 설비 해가지고 그 두 문항이 들어갔었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나오지 않았었긴 했는데 빈출되는 어떤 영역은 아니지만 2022년도에 시험에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건요. 다시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2024년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조문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해두고 들어가야 될 영역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상법 조문이죠. 제29조입니다. 상업장부의 종류 및 작성 원칙.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야 한다. 이 회계장부와 대차대조표가 상업장부의 종류죠. 간혹가다 이거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고 이제 회계장부와 작성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상인은 상업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모든 상인은 그럼 틀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법 제9조에 보면은 우리가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않는다. 이 소상인의 경우도 이제 자본 규모가 1,000만 원 미만인 경우죠. 1,000만 원 미만이지만 상인의 종류에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상인은 간혹 가다가 과거에는 그런 게 답으로 나왔는데 최근에 나오지 않아요. 안 나오긴 하지만 혹시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상인으로 하면 틀리고 상인은 작성 의무가 있고 모든 상인은 아니다. 소상인은 제외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1항에 대해서는 그 정도 기억하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상업장부 작성에 관해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간행이 간다. 요거는 우리가 시험에서 그냥 그대로 조문으로 나오긴 하는데 상법, 요때 이제 이 법이라고 하면 틀리죠. 조문으로 나올 때 상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간행이 간다. 그래서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기 언뜻 생각하면 이거를 해석하기가 좀 어떻게 까다롭게 느낄 수도 있어요. 이제 근데 별것도 아닌데. 상법에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 상법에 따르고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간행에 의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시험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상업장부 작성에 관해서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간행에 의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상법 규정이 있는 경우 상법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잘 기억하고 상법에 규정이 있으면 상법 규정을 따르고 상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간행에 의한다. 그거를 이제 거꾸로 낼 수도 있는 거죠.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회계 간행에 의한다. 그럼 틀린 거죠. 자, 29조 이렇게 살펴봤고요. 30조를 보겠습니다. 회계장부에는 그죠? 회계장부에는 거래와 기타 영업상의 재산에 영향력이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이게 22년도에 이제 조문으로 그대로 나왔어요. 이 상업장부에 관한 내용들은 조문 중심으로 잘 기억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회계장부는 수시때때로 거래와 관계되는 것을 기재하는 어떤 동적인 장부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조표는 정적인 장부입니다. 회계장부에 의해서 이제 일정한 어떤 결산기에 정리를 하는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적인 장부는 회계장부고 그다음에 그 뭡니까? 그 대차 대조표는 우리가 정적인 장부다. 일정한 시기에 그냥 기재만 하면 되니까.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결산기에 회계장부에서 대차 대조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22년도에 그것도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틀린 지문으로 나왔는데 회계장부에 의해서 대차제표를 작성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대차제표에 의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쉽잖아요, 그죠? 시험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대차제표에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그럼 틀리죠. 회계장부에 의해서 대차제표를 작성하고 이게 맞다. 22년도 이제 지문으로 나왔던 분이고요. 그 다음에 32조 조문입니다. 상업장부의 제출.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만, 그럼 틀리고요. 신청에 의해서만 틀렸죠.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것도 22년도 나왔는데,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업장부 전부, 요거는 전부고, 그 다음에 또는 그 일부분의 제출을 명할 수가 있다.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문으로 자주 나오는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 그러면 틀리는 거죠. 상업장부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32조 봤고요. 33조가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여기는 이제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도 보존해야 하고,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이것도 나오는 건데,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되는 거죠. 점포 또는 이사 유연산소는 5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전항의 기간은 상업장부에 있어서 그죠 보존 기간을 얘기하는 거죠. 상업장부에 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10년 동안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고요.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제1항의 장부와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의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이를 보존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에 맞는 게 아니고 이제 외워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장부와 서류를 보존하는 경우 그 보존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우리가 상법 부가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별로 없어요. 이거는 상업장부는 그냥 조문 그대로 외워서 24년도에 들어간다. 상업장부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모든 상인은 회계장부와 대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틀리죠. 상인은 회계장부와 대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의무가 있지만 모든 상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두면 좋겠고요. 자, 문제 풀이를 보겠습니다. 상업장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이래입니다. 상인은 영업상의 재산 및 손익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및 대체지표를 작성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29조 1항이고요. 상인은 영업을 개시한 때와 매년 일에 이상 일정한 시기에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 결산기, 매가 좀 빠졌네요. 매를 좀 집어넣고요. 매 결산기에 회계장부에서 대체지표를 작성하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요 2번도 저기 뭐 이렇게 언필이 보면 조금 약간 오류가 있긴 한데 맞는 거죠. 그래서 매결상기를 좀 집어넣고 맞는 거다. 그다음에 법원은 신청에 의해서 또는 직권으로 소송 당사자에게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출을 할 때는 이제 신청으로 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되긴 하는데 상업장부에 대해서만 제출 명령을 내리 소송 당사자에게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 3번은 틀린 문항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0조 2항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요.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3번이 답이고 상업장부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맞죠?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 처리기에 의해서 이를 보존할 수가 있다. 맞죠? 요 상업장과 장부를 이렇게 마이크론 키타 보존하는 어떤 경우에 그 보존 방법 및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33조 사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기억하고 5번 문항은 33조 3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3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 맞는 거죠. 한번 다시 볼까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포함되지 않은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5회에 나와 있는 것이고요. 상업장부 및 그 작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모든 상인은 상법상 의무로서 상업장부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상인이 아니고 소상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1번 틀린 문항이고요. 상인은 그럼 맞습니다. 회계장부는 거래와 기타 영업에 재산에 영향력 있는 사항을 기재해야 된다. 30조 1항에 설명하는 거 맞는 것이고요. 상법상 상업장부는 회계장부와 대체조만을 말한다. 맞죠? 요것도 이제 29조 1항에 설명하고 있는 거 맞고 2번 3번은 맞네요. 상인은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해야 된다. 다만 전표 기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영업을 폐쇄한 날로부터 그죠 상업장부에 관해서만 규정을 두고 있죠. 상업장부의 경우에 있어서는 장부를 폐쇄한 날로부터 10년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에 관한 중요한 서류는 우리가 상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회사는 성립한 때와 매결산기에 대체대조표에 의해서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회계장부에서 대체표를 작성해야 되죠. 작성자가 이에 기명날 또는 서명해야 된다. 5번도 6번도 틀렸고요. 2번 3번 맞고 4번 5번 6번 틀렸네요. 7번도 보겠습니다. 플럼 키타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의해서 상업장부와 중요서를 보존하는 경우 그 방법과 그 보존 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법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답이 2번이 답이네요. 두 개, 그죠? 2번, 3번 맞고 나머지는 다 틀렸다. 2번이 답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풀어보고요. 우리가 2024년도에 시험에 나올 어떤 스타일 영역으로 본다고 하면은요. 상호가 이제 중요한 어떤 상호 파트 세 개가 있었죠. 중요하게 이제 공부를 좀 해두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업장부 아니면 영업양도 두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세 문제가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네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업상인이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해보고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영업양도로 이제 넘어가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쳐보겠습니다.